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제일 관심 있어 했던 집 인테리어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이사할 집을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실패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아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과 그리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할 거고요. 먼저 인테리어의 정의 그리고 개념, 범위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 공사 또는 뼈대 작업 정도의 작업을 뜻하고요. 단열재를 넣거나 난방, 배관, 그리고 필요하면 가벽을 세우기도 하고 필요 없는 벽 같은 건 허물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 배관, 배선 작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감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일, 도배, 장판, 마루, 도장, 그리고 또 붙박이나 주방 가구 같은 걸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옷을 입는다는 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인테리어라고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감 후에 별도의 공사 없이 가구나 소품, 조명, 커튼 등으로 공간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 이 부분을 이제 홈 퍼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의 가장 마지막 단계고 이 부분은 뭐 데코레이션, 스타일링 등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보통 저도 사실은 이 골조 마감까지만을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테리어를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 집 분위기에 맞는 가구나 가전 같은 게 들어가야지 좀 인테리어가 완성됐다는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이제 마감까지만 했을 때는 좀 텅텅 빈 공간인데 거기에 가구, 가전, 그리고 조명까지 들어오면서 이제야 좀 집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가구, 조명, 가전 이런 것까지 꼭 디자인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급봉사, 직영공사, 셀프 시공입니다. 먼저 도급봉사는 소비자는 이제 하나의 업체를 컨택해서 모든 공사를 그 업체에게 맡기는 방식인데요. 그 업체가 각 시공업자들을 다 컨택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대신 해주는 거고 감리까지 모든 것을 총 감독합니다. 이 방식을 턴키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직영공사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손수 소비자가 해야 되고 디자인을 대신 그리고 각 분야별 시공업자들을 직접 찾아서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도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직접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급공사의 장단점은 아무래도 그 모든 거를 업체에게 맡기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AS 같은 거를 잘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에 뭐 구멍을 뚫는 거를 깜빡했는데 나중에 뚫어야 된다 이러면 그 업체에게 연락을 해서 나중에 따로 연락을 해서 뚫어주기도 하고요. 대신에 단점이 사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비용을 이만 측정을 했는데 자재값을 뭐 터무니없게 높게 잡거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격을 더 부풀려서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업체에게 맡기다 보면은 그 전체 공사비의 뭐 10%에서 15%이 정도를 자기들이 마진을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영공사의 장단점인데 직영공사는 아무래도 디자인 같은 거를 직접 하고 직접 하는 부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도급공사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디자인을 직접 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대신 디자인을 직접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기초적인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디자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해서 좀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공사 일정 같은 것도 자유롭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부가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공사 순서를 잘못 짰다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뭐 이날짜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던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정신적,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셀프 시공은 당연히 다 이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제일 낮은 비용이 들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공을 모두 하기 때문에 시공 기술이 요구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시공을 직접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재값이 더 올라서 더 비용이 발생을 해서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사 방법 중에는 아무래도 돈은 제일 많이 들지만 시간이 제일 적게 드는 그 도급 공사 방식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원으로서. 그래서 저도 이 방식만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금 설명드릴 내용도 도급 공사 방식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급공사는 모든 것을 업체에게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도급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업체 선정입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여러 업체 견적서를 요청하고 각 견적을 비교하는 게 필수인데요. 견적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 어떤 부분을 공사할 건지 그리고
내가 그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디자인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때 유튜브나 오늘의 집이라는 서비스에서 나오는 여러 집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좋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캡처해가지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PPT 같은 데 정리해서 각 업체의 견적서를 요청을 할 때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현장 방문까지 하면 좋은데,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현장 방문을 못했지만, 견적을 받을 때 시간 여유가 있다면 현장 방문을 받고 견적을 하는 게 견적서도 좀 더 디테일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받아보면은 대충의 시장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견적서 중에서 비용적으로 맞는 업체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업체 선정할 때 견적을 요청할 때 보냈던 PPT의 일부 중 하나인데, 뭐 이렇게 간단한 캡처들이랑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대강 적어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구는 여기 도면 같은 거에다가 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것도 간략하게 적어서 했었고, 그래서 비용 말고도 그 외에 업체 선정할 때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이 부분은 업체랑 계약하고서부터 인테리어가 끝날 때까지 그 업체 실장님이랑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랑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봐야 되고, 실제 만나서도 이 사람이 사기꾼 기질이 있나? 약간 그런 것도 좀 판단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동산이 현장과 업체와의 거리. 중요한 이유는 그 업체에서도 이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올 거고, 그리고 시공을 직접 안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와 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엘리베이터 보양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멀면은 그냥 시공업체만 보내버리고 자기들은 오지도 않고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뭐 넘어간다고 그렇다고도 한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 작업의 포트폴리오. 네, 그 과거에 진행했던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디자인이 이 업체에서 경험이 없다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그 업체에서 많이 해봤다면 아무래도 말이 잘 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오는 게 무엇보다 비용. 인테리어를 할 때쯤엔 아무래도 이것저것 부동산이든 뭐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적인 비용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이 결정적인 요인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업체들은 어디서 찾을까요? 먼저 인터넷 견적 사이트입니다. 집딱, 순고, 공국수의 열린 견적서 같은 사이트에 대충의 뭐 러프한 디자인과 견적을 올리면, 견적을 요청하면 업체들이 서로 뭐 비딩을 해서 견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 근처에서 찾는 겁니다. 아무래도 집 근처에 있는 업체는 당연히 그 주변의 아파트나 집에서 공사를 해본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업체에서는 모르는 그 아파트의 과거 히스토리, 예를 들면 뭐 이 아파트는 문고리가 쉽게 고장난다, 그러면 문고리를 무조건 고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건데, 멀지 않은 곳에 지인이 살고 있고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는다면 아무래도 그 신뢰도가 높아서 비용과 포트폴리오 이 정도만 맞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지인 소개를 받은 업체의 견적이 제일 마음에 들고 의사소통도 잘 돼서 소개받은 업체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업체를 정했다면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테리어에는 순서가 존재해서 보이는 그림과 같은 순서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업체로부터 공사 일정표도 공유받게 되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일정이 있을 경우엔 그 일정에 방문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와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혼자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계약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인테리어 순서가 뭐 이렇게 많지만 모든 공사를 다 하지 않고 일부만 공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화장실이랑 샤시는 뭐 깨끗해서 건들 필요가 없다 하면 빠질 수도 있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보통 이런 거를 부분 공사라고 하는데 얼마큼 빠지고 추가하냐에 따라서 비용도 일정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공사 일정 내시고, 오른쪽은 저희 집 공사 일정 내시입니다. 저희 집은 부분 공사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옆에는 4주 공사인 반면에 저희는 2주가 안 되는 일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테리어에 특히 그 업체를 통해 맡기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안목을 높이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맞췄고 아무런 하자도 없지만 눈으로 봤을 때 집이 좁아 보인다,
하면은 실패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인테리어는 사실 옷같이 뭐 패션처럼 수시로 바뀌지 않는데도 최신 트렌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거실에 중앙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그림처럼 간접 조명과 다운라이트로 다 바뀌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과거의 인테리어를 선호하실 수도 있지만 트렌드로 꾸며진 집을 보면 실제로 이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또는 카페를 가서 아, 이런 공간이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관찰하시고 기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 가서 보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뭐 오늘의 집, 유튜브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디자인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MBTI가 J라서 미리미리 다 알아보고 했는데도 실제 이사할 때 가구 배치가 좀 달라지기도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많은 업체에서 견적을 많이 받는 것이 좋고, 그리고 업체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맡기지 마시고 수시로 가서 체크하시고 가능하면 매일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봤을 때 안 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체크해서 고쳐야지 나중에 고쳐달라고 하면은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면 업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